안녕하세요. 부경대 컴퓨터공학과 장원도 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책 4.4장 파이썬 코드로 타이타닉 분석하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 실습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타이타닉 데이터 분석, 하나는 코로나 확진자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4.4의 타이타닉 데이터 분석만 하고요. 4.5는 여러분에게 과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타이타닉 데이터를 분석하는데요.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를 이제 코드로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여러분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줄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만 따로 하면 이것만 해도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여기서는 다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하면서 이제 요런 거는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정도로 이제 꼭 필요한 부분만 집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스는 이제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는 함수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맵플로우 라이브러리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 등을 이제 읽어온다. 이렇게 되면 판다스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뭔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뭔가 표시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 맵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쓰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이제 원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콜앱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타이타닉 데이터를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제 데이터가 지워졌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요 코드를 이렇게 콜앱 창에 붙여 넣어서 실행을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리눅스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 앞에 실행시킬 때 느낌표 붙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구글 드라이브에 콜앱 노트북 폴더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콜앱 노트북 폴더에 지난 시간에 타이타닉이란 폴더 만들고 그 타이타닉이란 폴더 안에다가 이제 파일을 3개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여기 지금 책에서는 타이타닉 데이터라고 나오는데요. 영상에서는 제가 타이타닉에다 다운을 받았네요. 타이타닉에 받으신 분은 타이타닉에서 하시면 되고,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에서 받으신 분은 타이타닉 데이터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좌석 등급별로 인원을 좀 비교해 볼 거예요. 좌석 등급별로 어떻게 나왔나? 네, P클래스라고 하는 이걸 써가지고, 그 열에서 이제 좌석 등급별로 엑셀에서 이런 거 해보셨죠? 네. 그 다음에 파이플런 모드를 사용해서 생존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해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자이면 생존, 여자이면은 남자이면은 사망, 여자면 생존,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만든다고 이제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올려봤잖아요, 엑셀로. 오늘은 이제 파이썬으로 한다.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추출해 가지고 여기 히스토그램 표시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바로 이제 예측하고 제출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노트북 폴더로 이동하는 것부터 해야겠네요. 네, 노트북 폴더로 지금 저는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PWD 하면 아시겠죠? 보시면 타이타닉 폴더로 이미 이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ls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파일 3개가 이미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안 돼 있으신 분은 cd 명령을 사용해서 여기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 CSV 파일을 읽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엑셀에서는 이제 윈도우에서는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오픈이 됐잖아요. 오픈이 돼서 볼 수 있었는데, 물론 여기서도 여기 콜앱에서도 파일을 눌러가지고 파일에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 볼 수는 있었죠. 볼 수는 있었는데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려면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읽기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야 돼요. 임포트 판다스 as pd. 판다스는 보통 pd라고 이제 임포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트레인 pd.read csv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파일 위치하고 이제 파일 위치하고 그 다음 파일 이름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저는 제 폴더에 그냥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폴더에 이렇게 책에 보시면 현재 폴더에 타이타닉 데이터 CSV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개 상위 단계에서 이렇게 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콜앱 노트북 폴더가 아니고 지금 아예 타이타닉 폴더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여기서 파일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train.csv. 이렇게 하면은 실행을 하면 바로 읽어집니다. 이렇게 에러가 안 났죠. 그러면 실행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 프린트를 해보시면 뭐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하셔도 되고 그냥 바로 변수 이름만 넣으셔도 돼요. 프린트 해가지고 하시면 여기 출력이 되죠. 이렇게 하면 내용이 또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안쪽에 프린트해서 하면 안쪽에 이제 텍스트로 쭉 나온다는 것이 다른 거죠. 그냥 데이터 트레인하고 바로 변수 이름만 치면 오히려 좀 더 보기 좋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데이터 트레인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뭐가 들어있냐. 네, 칼럼이 0부터 890까지 있고요. 근데 패신저 아이디, 칼럼이 아니죠. 로우가 0부터 890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칼럼이 패신저 아이디, 서바이브드, 피클래스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쓰면 됩니다. import matplotlib library. 근데 요거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모듈이 있어요. 내부에 pyplot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matplot 라이브러리의 pyplot이라고 하는 모듈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as 해가지고 별명을 붙여가지고 쓰는데요. plt라고 보통 씁니다. 임포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plt 점 하면은 matplot 라이브러리의 pyplot 모듈에 있는 모든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plot 하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요. 꺾어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히스토그램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hist 그 다음에 데이터 트레인 하고 지금 얘가 지금 판다스 안에 들어있잖아요. 판다스의 원래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라고 하는 형식이거든요. 타입을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서 타입 하면은 얘가 판다스 코어의 프레임에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에. 그래서 뭐 그냥 앞에 다 떼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다,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엑셀 형식으로 CSV 파일을 이제 읽어오면 처음에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근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용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리스트라든지 이제 딕셔너리 등등에서 여러분이 실습해 보신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데이터 트레인에 우리가 어떤 칼럼을 봐야 되죠? 네, P 클래스. 여기 이름 어떻게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네, 위에서 P 클래스라고 있었죠? C가 소문자네요. 이렇게 C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바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플롯 히스트 하기 전에 데이터를 바로 찍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로우 번호가 행번호가 0부터 890까지 있고요. P 클래스 정보가 3부터 31, 3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3등급, 여기는 1등급 등등이 정보가 쭉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히스토그램 그려보겠습니다. plt.hist 한 다음에 이걸 집어넣으면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보시면 1등급이 요만큼 200명 좀 넘고요. 2등급이 200명 조금 안 되고 3등급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프론 모듈을 사용해서 좌석 등급별로 이제 한번 생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바이브드 한 거를 따로 뽑아내야 돼요. 자, 데이터 트레인이 우리가 있었잖아요. 데이터 트레인 중에서 데이터 트레인에서 여기서 예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우셨던 이제 슬라이싱과 이제 슬라이싱을 사용을 할 건데요. 물론 이제 넘파이어 슬라이싱이라든지 그 전에 리스트 슬라이싱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유사합니다. 데이터 트레인에 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죠. survived. 보세요. 자, 데이터 트레인에 survived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여기는 세로는 칼럼 번호가 쭉 있을 거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는 칼럼 번호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생존했는지 사망했는지 정보가 또 쭉 나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데이터 트레인의 P 클래스 요거 본 거하고도 똑같죠. 그래서 데이터 트레인에 우리가 대괄호를 쳐가지고 안쪽에 P 클래스 이렇게 썼어요. 그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아예 데이터 트레인 점 서바이브드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쓰는 방법이 좀 다양하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엔 survived. 이 survived가 이제 생존한 경우. 이렇게 하면 이 값이 1인 경우죠. 자, 1인 경우에 대해서만 true 아니면 false. 자, 그럼 아까 바뀌었죠? 그죠? 다시 볼까요? 원래 이렇게 보면 이렇게 0101 나오는데 요거를 true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0은 false로 바뀌고 1은 죄송합니다. 제가 true가 아니고 1인데 1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0은 false로 바뀌고 1은 true로 바뀌고 그죠? 이렇게 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뽑고 싶었어요. true, false. true, false 정보가 있으면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요거 가지고 인덱싱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게 true인 것만 따로 뽑아라. 데이터 트레인 네, 얘가 true인 것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패신저 정보가 쭉 나오는데 여기 차이는 뭐냐? 아까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얘는 survived가 전부 1이라는 거예요. 0이 없어요. 다 1이죠. 신기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그냥 화면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저장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데이터 survived 라고 해서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뭐 길게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네, 저장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히스토그램 다시 그려볼게요. 네, PLT에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데이터에 survived의 P클래스 정보만 그려줍니다. 제가 뭔가 잘못 넣은 것 같은데, VLV. 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히스토그램 한 다음에 함수인데, 함수 정보를 안 적었어요. 함수 정보 안 적고, 대괄호를 쳤습니다. 이런 실수를.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생존한 정보죠. 아까는 1등석이 훨씬 많았잖아요. 1등석이 많지 않았잖아요. 적었는데, 3등석보다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요거를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요거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좀 같이 두 개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를 앞서서 하셨던 데이터 트레인 요거를 전체 데이터를 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히스토그램을 그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에러를 나타내네요. 네, 요게 지금 정보가 두 개가 따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걸 붙여 보겠습니다. 붙여서 넣으면 됩니다. 하나를 묶어 가지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뭘 했는지 보세요. 방금 이제 이렇게 묶었어요. 묶으니까 원래는 데이터 트레인만 있으면 트레인에 P클래스만 있으면 요거 하나만 이제 있는데 두 개가 하나로 이제 두 개가 한 묶음으로 묶인 거죠. 하나를 묶여가지고 따로따로 하나의 그런 리스트로 만들어져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아까처럼 이렇게 하시면 두 개가 따로따로 히스토그램이 그려집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좀 예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넣을 수가 있어요. 요걸 바로 실행을 시키지 마시고 아래쪽에 plt.legend 그래서 뭐 두 개가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름을 넣어줍니다. 앞에 거는 토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생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네. 제가 자꾸 뭘 까먹나 보네요. 네, 토탈, 서바이브드. 레전드가 레전드인데, 네. 이렇게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레전드가 들어갔습니다. 범례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build.xlabel. xlabel은 pclass. plt.ylabel.
variable은 그죠? number.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X축 정보 제목, Y축 제목, 레전드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그래프를,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번에는 남성 생존자, 여성 생존자 데이터를 따로 추출해 가지고요, 이거를 히스토그램으로 표시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성이면서 생존했는지를 판단하려면 이제 우리가 불리한 변수를 이제 쭉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원래 남성이면서 남성 아니 그냥 생존했다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 트레인의 서바이브드가 1이면 되겠죠. 그냥 남자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트레인 점 섹스가 메일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거는 그래서 AND 표시. 요게 앰퍼샌드라고 하는데요. 영어에서 요 앰퍼샌드 기호를 쓰시면 두 개가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괄호가 각각 쳐져 있어요. 괄호가 쳐져 있는 이유는 요 AND 기호가 사실 우선순위가 제법 높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냥 괄호를 안 하고 쓰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형식이 아니고 다른 데에 이 AND가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좀 꼬입니다. 복잡해져서 여기서는 괄호를, 소괄호를 각각 묶어서 쳐주면서 이렇게 불리한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데이터 트레인의 서바이브드 그러면은 쭉 정보가 나오겠죠. 요게 1인 경우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이면 true 아니면 false.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 트레인 점 sex가 메일인 경우. 자, 앞에 거 지워볼게요. 이렇게 하고 네, 여기에 는이 두 개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네,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역시 성별이 남자인 경우에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두 개를 붙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경우 여기서 가로로 묶어주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네, 두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true. 네, 889번이 true네요. 또 대부분 false인 경우를 아래 위쪽에 false가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남자이면서 생존한 사람, 생존한 사람 중에서 남자인 사람, 그렇죠? 자,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true, false 나와 있으니까 얘를 이제 인덱싱을 해주면 되겠죠? 데이터 트레인 이제 대괄호로 이렇게 묶으면 네, 이렇게 남자이면서 생존한 사람의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네, 총 109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요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네, 데이터 survived 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면서 생존한 사람 survived f female. 자, 그러면 F이 female이면서 생존한 경우. 자,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코드 보이시죠? 네, 이렇게 실행을 시켰습니다. 실행을 시키니까, 이제는, 네, 여성이면서 생존한 사람. 자, 값이 다 나왔어요. 이제는 플롯으로 한번 이렇게,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트레인에, 네, true, false가 아니고, 전체 데이터 트레인. 자, 우리가 데이터 survived가 있었죠, 그죠? survived. 인데, 메일 중에서 P 클래스. 네. 그 다음에, female인데, female, 데이터 survived female의 또 P 클래스. 네, 전체의 P 클래스. 그 다음에 survived 메일의 P 클래스, survived female의 P 클래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항목이 3개가 되니까 survived가 아니고 survived
male M 그 다음에 survived F 이렇게 나눠서 실행을 시켜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전체 인원이 1등석 전체 인원이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남성 중에 생존한 사람이 이 정도, 여성 중에 생존한 사람이 이 정도, 그리고 2등석의 경우에는 남성 중에 생존한 사람이 이 정도. 굉장히 이렇게 생존율이 적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등석의 경우에는 남성인데 생존한 사람이 이 정도. 그 다음에 여성인데 2등석에서 생존한 사람이 이 정도. 전체 3등석 손님 중에서 여성 중에서 생존하신 사람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얘가 좀 보기가 조금 이상해요. 그죠? 여기 제 거에 보면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는데, 왜 이런가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를 조금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파라미터 하나만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tic이라고 해가지고요. plt.xtics 해서 우리가 중간에 1.5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 2, 3 얘만 보겠다는 거야. 틱을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시면 왜 안 될까요? 자, xtrcks 네, k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 중간에 이제 좀 없이 이제 깔끔하게 나왔고요. 그 외에 좀 몇 가지 변수들을 조금 파라미터 이제 추가 함수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런 거 좀 조절을 해주시면 너비나든지 이런 거 좀 조절을 해주시면 이거를 좀 더 예쁘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도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셨는데요. 이제는 테스트 데이터를 읽어서 지금까지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답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캐글에 바로 제출해서 결과까지 보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데이터 읽는 코드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정답 데이터를 나타내는 변수 설정 이렇게 해가지고 예측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만지는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여기 true니 false니 이렇게 해가지고 0이니 1이니 이렇게 만드는 걸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numpy 배열을 사용을 해가지고 할 거거든요. numpy 배열을 써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야지 얘를 CSV 파일로 만들 수가 있고요. CSV 파일로 만들어야지 캐글에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글에 제출하는 코드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캐글 홈페이지에 타이타닉 페이지에 가시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데이터를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테스트 판다스의 read csv 변수를 읽습니다. 자, 현재 폴더에서 test.csv가 바로 있기 때문에 저는 폴더를 경로를 지정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자, 제대로 읽어졌는지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보고요. 짠 뜨겠죠? 네,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많은데 이거를 이제 무시하고 우리는 이제 정답 데이터를 만듭니다. answer라고 해보겠습니다. mp.zeros. 자, 이제 우리가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는 배열을 만드는데요. 배열을 이제 우리가 제출을 하려면 테스트 파일의 개수, 그죠? 테스트 파일의 개수는 아니다. 테스트 파일에 들어있는 사람의 명단의 개수, 그죠? 행 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0번부터 몇 번까지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자,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게 418개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코드로 바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테스트잖아요. 얘를 이제 우리가 len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len하고 데이터 테스트 넣으면 여기서 418 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전부 다 0이, 값이 0인 연파의 배열을 만드는데 이때 첫 번째 차원의 크기는 len 데이터 테스트 이고요. 두 번째 차원의 크기는 그러니까 세로는 418개, 가로는 몇 개예요? 2개. 자, 첫 번째 줄에는 패신저 아이디, 두 번째 줄에는 생존 여부. 지난번 엑셀로 할 때 이미 다 해보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MP가 지금 정의가 안 됐대요.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import numpy as mp. 네,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이
빈 배열, 완전히 빈 건 아니죠. 0으로 초기화된 2차원 배열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요거를 첫 번째 행은 첫 번째 열은 뭘로 만들어야 돼요? 네, 패신저 아이디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의 첫 번째 열은 이제 데이터 테스트에 뭐죠? 네, 우리가 네, 패신저 아이디 요거를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지만 출력해 보면 첫 번째 열은 전부 숫자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는 각 승객별로 이제 값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값을 지정하는 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단순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금 어떻게 할 거죠? 네. 패신 데이터 테스트에 어떤 값이? 네. P 클래스 값이, 이번에는, P 클래스, 남성이냐 여성이냐 가지고 해도 되는데, 우리는 P 클래스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P 클래스 값이, 얘가 1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자, false, true, 이런 것이 쭉 나오죠? 1등석인 경우에, 그죠? 1등석인 경우에는 생존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true, false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answer에 이가 인덱싱을 한번 걸면 되는 거죠. true, false로 인덱싱을 걸어가지고 요거에 해당하는 열에 이거에 해당하는 행에, 열 아니죠? 행입니다. 행에 열은 우리가 모든 열이 아니고 우리가 0번째 열은 뭐예요? 패신저 아이디가 이미 방금 넣었죠. 여기 넣었어요. 그러니까 0은 무시하고 1번 열, 두 번째 열, 첫 번째는 0이니까 그 다음에 1번 열의 값은 전부 1, 생존했다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값이 나오죠. 0 가다가 1, 여기 1등석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0 가다가 또 1, 이렇게 정보가 잘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첫 번째 열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이상이 나오는데 오른쪽 왼쪽 지금 맞춰서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원래는 지금 2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10의 3승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칸 옮기면 1236, 1237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문제 없죠? 이렇게 이제 전체 이 부분은 이제 생존을 했고요. 1등석만 생존했다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너무 좀 많이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2등석 중에서 이제 2등석이면서 잠깐 엔드 했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테스트에서 이제 여성인 경우 그러면은 X가 피메일인 경우는 생존했다. 2등석 중에서 남성은 다 사망했다라고 보고 이제 여성은 다 생존했다라고 해서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또 값이 들어갔습니다. 출력해보면 아까보다는 1이 많아졌을 거예요. 아까는 한참 가다가 1 있었는데 이번 중간중간에 1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제 대충 답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얘를 이제 판다스로 바꿔가지고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바꿔서 이제 제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f answer라고 할게요. 오늘 pd 판다스였죠? 데이터 프레임. 뭐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냐면 answer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꿉니다. 자, answer를 데이터 프레임 형 지금 answer가 num파의 배열이거든요. 볼까요? 이제 타입에 answer 하면 얘가 numpy array, nd array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df answer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자, 변환을 시켜주면 요거를 찍어 보면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니까 보이는 게 출력되는 게 조금 다르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0,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지금 0, 1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칼럼 이름이 여기는 survived, 여기가 패신저 아이디, 여기가 survived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럼 이름을 다시 넣어주겠습니다. 네, df answer.columns 칼럼의 정보를요. 첫 번째 칼럼은 패신저 ID. 요거 틀리면, 요거 잘못 적으면 이제 제출했을 때 이제 리젝 되거든요. 제출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잘 챙겨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survived.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예, 해놓고 다시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해 보시면 네, 잘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서 다시 조금 바꿔줘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면 지금 892.0, 0.0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캐글에서 못 받아들이거든요. 0.0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제출 형식이 인티저가 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형식을 또 바꿔줘야 됩니다. 형식 바꿔주는 거는 df answer .wer answer. as type. as type의 변수, 이제 타입 바꿔주는 거거든요.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 int 32. int 64가 있고 32가 있어요. 8비트냐, 4비트냐. 정수 형태가 있는데, 우선은 보다 보편적인 32비트. 즉, 4바이트, 정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다시 df-answer에다가 넣어줍니다. 저장을 해주면요. 이제 잘 저장이 됐고요. 잘 저장됐는지 한번 볼까요? 확인해 봅시다. 보시면 892, 약간 .0이었는데 .0이 사라졌죠? 잘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는 요거를 제 CSV 파일로 변환해 줍니다. to CSV. to CSV 함수는 이제 CSV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를 이제 현재 파일에, 현재 폴더에다가 test underbar predict .csv로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이 잘 됐는지 보시려면 ls 보시면 네, test predict.csv 파일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캐글에 바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캐글에 네, 여러분 캐글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혹시 캐글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거 제출하는 코드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캐글 네, 들어가 보시고 네, 타이타닉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submit prediction 네, 들어가면 여기에 코드가 있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카피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그대로 넣어서 카피합니다. 자, 캐그 맨 앞에 느낌표 찍어주시고요. competitions submit 하는데 이제 어디에 제출할 거냐? competition 바 C 타이타닉 컴피티션 제출할 거야. 그다음 파일을 설정을 하는데 파일 이름은 submission.csv. 우리는 이거 아니죠? test underbar predict .csv. 그다음에 메시지는 같이 저장될 거를 말해요. 캐그 콜앱 서미션을 하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Shift 엔터를 누르면 돌아가면서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뭔가 이상한 에러가 난다. 그러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요거 타이핑을 잘못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라면 요 파일 이름을 혹은 파일이 여기 없고 다른 곳에 있다. 혹은 kaggle.json 파일이 있었잖아요. 그 JSON 파일이 어쩌다가 지워졌다.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출이 됩니다. 자동으로 제출까지 됐고요. 제출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My Submissions 들어가 보시면 여기 테스트 프리딕트라고 메뉴에 있어요. 메뉴에 있고 이제 여기에 Collab Submission 네, 아까 이거 찍어가지고 나왔죠? 에러 돼 있네요. 에러 돼 있으면 뭔가 잘못한 거예요. 네, 에러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Uninspected column. 네, 제가 첫 번째 아이디가 PASSENGER 대문자 ID로 했는데 D가 소문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위로 다시 올라가서요. 다시 여기서부터 수정해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ID에서 D를 대문자로 바꾸고요. 제가
또 자세히 보니까 여기 S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PSSENGRID. 네. 이렇게 하나 틀릴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저는 지금 몇 번 반복을 했거든요. 동영상에는 지금 한 번에 바로 이렇게 짠 해가지고 수정하는 걸로 나오지만 저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다가 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은 꼼꼼히 보시고 이렇게 에러를 체크하셔가지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실행을 쭉 하시고요. 여기서 지금 아까 요게 없었어요. 이게 테스트 언더바 predict.csv를 그냥 이게 CSV 파일로 만들게 되면은 앞쪽에 로우 번호가, 행번호가 쭉 붙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인덱스 옵션을 false로 지정을 하면 여기 행번호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행번호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3군데 틀렸네요. 이렇게 3군데 수정을 하시면 제출이 이제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uccessfully submitted. 네, 진짜 success 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my submission 들어가셔가지고, 네, 아까 틀린 거 있으니까, 네, 새로 고침하니까, 네,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complete. 네, 1 second ago. 자, 스코어는 0.7153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 수정이 올바로 작성이 돼서 서미션까지 완료된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에러 3번 이제 제가 여기서 요거 틀렸네, 여기 틀렸네, 여기 틀렸네 하고 이제 마침내 성공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과제는 뒤쪽에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제 요거를 이제 4.5장 요거를 실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과제를 하나 더 드리려고 했었는데 수업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뒤에까지 드리면 제가 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앞쪽만 이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습 문제 이렇게 같이 살펴봐 주시면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